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충청북도 각 시장 군수를 두루 거치고 충청북도 초대 정무부지사까지 35년간의 공직생활 중 단 하루도 결근이 없었던, 그래서 화제가 됐던 분이 있습니다. 초대 충청북도 도립대학장을 거쳐서 대한노인의 충청북도 연합회장을 연임하고 이제는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온 지역의 원로 김광홍 회장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인의 연합회장 예. 내려놓으신 지가 그래도 이제 몇 년 되셨죠? 2년이 됐습니다. 2년. 예. 예. 뭐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저 노인회장이실 때 하도 패기도 넘치시고 보기에도 건강하시고 그래서 청년회장이라고들 부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 회장님이 명명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통용이 됐습니다. 네. 참 건강하시고 네, 보기에 좋았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지금 노인회장 그만두고 노인회 쪽 이렇게 바라다 보시면은 뭐 하실 일 8년 하셨던가요? 예, 8년을 했습니다. 하실 일 다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회 수석 부회장으로서 예. 회장 직무대행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죠. 왜냐하면은 중앙회장 되시는 분들이 일정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시도 단위 지방에는 출장을 잘 안 가십니다. 그럴 때는 제가 대신 돌아다니고 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 부지사까지 하시고 하셨으니까 저 시도 다니시면서 연설하시고 뭐 하는 것은 뭐 아주 몸에 익으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각 시군 단위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보면 시장군수리라든지 그때는 이제 민선 시장군수죠. 예. 또는 시도지사들이 대개 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 일하기가 좋았었습니다. 예, 네. 그러셨겠네요.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63년에 시작해서 98년에 행정직은 마쳤습니다. 예. 36년을 했고 36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도립대학장을 4년간 했습니다. 그 이제 교육공무원이죠. 교육직. 그래서 토탈을 하면은 41년을 한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자 생활하면서 듣기에는 그 36년 동안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계시는 그때 단 하루도 결근을 안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예, 왜냐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명문대학을 나온 출신도 아니고 또 되게 그 당시에 고위직들은 행시 출신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시 출신도 아니고 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나는 대체하겠다. 해서 일요일도 거의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보낸다든가 공무 출장을 보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경험이 다녀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도 못 해봤습니다. 해외 출장을 안 나가셨나요? 이제 고위직에 와서 이제 부지사 때 지사를 대리해서 그 당시에 저는 부지사가
지금은 행정정무부로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도 직제상 그렇게 돼 있으면 부지사는 저 혼자서 2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사를 대리하는 그런 막중한 업무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출근을 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일요일 날 안 쉬고 그것이 제 모토였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도청 출입 기자로서 기억에 남는 것이 김 회장님이 지사 비서실장 하실 때 네. 모 기자가 네. 지사를 좀 괴롭히고 험담을 했다고 해서 네. 구내식당까지 쫓아가서 네. 그 기자 해치우신 거 기억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그분이 좀 지나칠 정도로 우리 도정을 상당히 괴롭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성이 높았는데 그때 마침 또 특이한 기사를 해서 그 뭐 모두가 붕괴가 돼서 제가 점심시간인데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거기 뛰어들어가서 따지려고 이제 했더니 본인이 벌떡 일어나서 덤빌리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맞붙어서 이렇게 뒤잡이를 한 것 그런 경. 뭐 두제병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치우셨더군요. 뭐. 그렇게 그 상사를 모시는 그런 열정이 남다르셨다는 거를 저희들이 그때 보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청년 기자 시절이라 제가 그 비서실장한테 쫓아갔잖아요. 선배님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그렇게 참 열심히 하셨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공직 생활에서 가장 그 보람이 있으셨다면은 대략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세계 이제 저희들의 연배의 공직자들이 다 저뿐만 아니라 열심히들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 공문이라고 그러죠. 새마을. 그렇죠. 그 시대가. 그 시대. 그래서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시고 나서 이제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참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열심히들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지들이 초창기에는 도시락을 못 사갔습니다. 왜냐? 그렇죠. 분식을 할 당시였기 때문에 도시락을 못 사가고 매일 국수라든가 분식장려 할 때 아닙니까? 그때 분식장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쌀밥을 먹을 수 있고 보리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7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71년 통일교 재배 그때부터 이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속에 있어서 우리 모든 공직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했기에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농구와 끈 조이고 논두렁 밭두렁 다니시고 했던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살게 하는 그 기반이었죠. 그 청공직자들이 그때 참 애 많이 쓰셨죠. 새마을 사업 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라는 게 다 담당 부락이나 담당 면, 담당 군 그런 것이 다 배정돼 있습니다. 자기 그 담당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들을 가지고 수시로 출장 나가서 그 당시에 출장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논두렁 밭두렁을 참 걸어서 자빠져가면서 걸어가서 몇 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렇게 저기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로 하신 일이 증산운동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증산이다, 퇴비 증산까지. 나중에는 이제 나무 심기 운동까지. 나무 심기.
시산 녹화 운동이 이제 해서 저희들이 하루 종일 가서 뭐 나무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심고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정부 시책의 최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참 많이 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데. 네. 그때 그래도 이제 또 좀 지나시면서 시장 군수 여러 군데 하셨죠. 예, 어디 하셨나요? 예, 군수는 제가 처음에 재원군수라고 제천 군이 재원군하고 제천시로 그렇죠. 분리가 됐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천읍이 시가 되면서 5만 인구가 되고 나머지 13만만 그 당시에 18만인데 13만이 이제 재원군으로 돼서 그 재원군 군수를 제가 초대로 나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나중에는 통합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괴산군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의 순환은 증평 출장소가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때 초대 증평 출장소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억울한 것은 내무국장을 역임하고 오랫동안 서기관으로 저기 해서 처음 부의사관으로 승진하는 단계인데 그 당시에 시장 최소한 제천시장, 충주시장, 청주시장으로 가서 승진해야 되는데 초대 증평 출장소가 설립이 되면서 그 초대 그 저기 임무가 막중하니까 네가 당신이 가시오. 그래서 글리 가서 부의사관으로서 이제 시장급이 되면서 그쪽에 부임을 해서 불과 6개월밖에 못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제천시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랬습니다. 네. 제천시장 다음에 충주시장 하셨던가요? 예. 제천시장을 하고는 1년간 국방대학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죠. 국방대학원 갔다 와서 다시 충주시장으로. 다시 가셨던 충주시장으로. 충주시장으로 가셨다가 네. 기획관리실장은 충주시장을 2년을 하시고 그때 이제 거기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충주시장으로서 중원군과 충주시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서 나중에 청주청원 통합 그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만 그때 어려운 과정에서 그 극렬하게 그 중원군 측에서도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죠. 청주 청원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지사나 이 장관이 뭐 동료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그래서 끝난 다음에 바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 정무부지사가 되신 것도 초대죠? 예,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민선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각 시도에 정무부지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무부지사가 직급이 이제 1급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전혀 그걸 인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지사가 기획관리실장을 정무부지사로 하자 하는 저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직업 공무원을 아직 더 할 나이니까 행정부지사로 가겠다. 그런데 그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정부지사를 그러니까 하도 경쟁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뭐 중앙에서 추천하는 사람 뭐 지역에서 자천 타천이로 해서 상당히 복잡하니까 저를 갖다 그 자리에 놓으면은 시비가 없다.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저를 글리 보내면서 그 대신
행정부지사는 충원을 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무부지사지만 행정부지사까지 다 겸하신 거죠. 겸했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 간 후에 얼마 후에 행정부지사가 사퇴를 했고 또 다시 서울서 발령이 내서 왔는데 그 사람도 한 달 만에 사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한 1년 반 동안을 혼자서 했습니다. 네. 사퇴를 시키신 거 아니에요? 시킨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저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때 그 공직 생활에서의 보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그 가난을 물리치는데 이 선봉역도를 맡으셔서 하셨던 게 이제 보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직 생활 하시면서 또 아쉬운 점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제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들이 승진이라든가 영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빈약했었습니다. 왜 그럴 거예요? 규모가 조직이 적어서 그런가요? 이제 충북이 청주하고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중앙관서의 공무원들이 지방으로 승진해서 내려오는 데는 충북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자리만 나면 중앙에서 차고 내려와서 내고 그래서 충북 공무원들이 그런 점에서 손해가 많았어서 저하고 같이 임관이 됐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저는 부지사로 끝났지만 지사로 한 사람들이 동관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웠고 다만 이제 보람으로 그래도 생각한다면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라든가 지역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산업단지, 오창산업단지, 오송산업단지가 저희들이 재직 중에 했고 공항도 개설을 했고. 그때 기획된 건가요? 예, 그때 해서 전부 그때 저기까지 기공식까지 했었습니다. 기공식까지. 그래서 했고 또 하나 어려웠던 에피소드는 이 도민들은 그 당시에 축구장을 건립하는 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인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을 각도에서 경쟁적으로 만드는데 월드컵. 예, 월드컵 경기장을 저는 충북에선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월드컵 우리는 안 하겠다. 예,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경기인들이나 저기는 저기 뭐 원망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나중에 방송에 나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 그건 한 회에 한 번만 하는 거다. 일회용이죠. 일회용인데 그 수백억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활용 계획 같은 것이 안 된다. 지금 모든 시도가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전부 곤욕도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이 오송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오송이 개발이 그때 됐었지요. 그때가 부지사 때셨나요? 예. 관리실장 부지사 때 제가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월드컵 운동장이 없는 까닭이 김 회장님 때문에 그랬고요. 예, 그걸 많이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때 공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여기저기서 출연을 해서 변명을 하려면 하라 그래서 나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모든 공무원들이나 저기가 그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정리됐었습니다. 네. 그 초대 도립대학장으로도
또 나가셨죠. 예. 이제 그 도립대학장을 이제 나가게 된 것은 도립대학 설립도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각도의 이제 농촌 지역의 인력 양성, 고급 인력 양성으로 해서 도립대학을 건설하겠다. 네. 공약을 하셔서 이제 했는데 우리 충북에서는 안 하겠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앙정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충북이 도립대학을 안 하려고 하느냐. 우리 충북에는 그 당시에 충청대학이라는 전문대학이 있고 영동에도 또 있고 또 여기 이 충북 보건과학대학이 그 당시에도 또 도립 2년제 대학으로 다 세 개 군데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유지 관리가 어려운 판에 또 도립대학마저 설립하면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이 도입이 되면서 초대 지사가 이제 당선된 지사가 자기 실적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 고향으로다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당초 정부 방침이 옥천의 공업고등어 특교를 폐교시키고 잘 유지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도립대학을 공과계 도립대학을 설립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공모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공모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도립대학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역시나 그때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지금에 이제 나타납니다. 도립대학 경영이 어려우니까 지금 신임 도지사가 저기를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학생 수 확보도 어렵고 재정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나 여하튼 이제 다른 뭐 좋은 그 당시에 저는 차라리 남부지방에 몇 개 저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어떠냐. 충청대학이나 어째 영동의 대학이 그런 안도 제시하면서 했는데 제가 거기 4년 재직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초기로. 왜냐 초대적이고 잘 예산도 아직 넉넉하지 않으니까 제가 반청소부였었습니다. 거기는 그 교정에 나무가 많아서 그 나무에서 이제 가을에 가을뿐만 아니라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청소부 나머저기가 아직 책정이 안 되니까 제일 다른 교수들은 강의해야 되지. 사무직 몇 안 되지. 시간 그나마 나는 건 저밖에 없어서 내가 일찍 출근을 해서 그 관사가 그 학교 격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그걸 다 실어내고 그러니까 동네 이웃에서 그 여기 청소부 저기를 나이 먹은 사람이 하던데 청소부 좀 하나 써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학장이 한다 그러니까 그게 에피소드가 됐었습니다. 그래 1, 2년을 청소를 혼자서 다 했었습니다. 청소부 겸임 예, 학장. 학장이 있었습니다. 네. 애쓰셨다고 듣고 네. 있어요. 노인회장을 몇 년 하셨죠? 제가 도연합회장을 8년 했습니다. 2년 한 번 그러니까 연임하신 거죠? 예. 이제 3년 삼선 연임제로다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연합회장 중앙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각 시도에서 3선 제도로 도입해달라는 걸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오래 한다. 그러다 보면은 노인회가 저기가 된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된다 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만두고 이제 새 회장단들이 들어오니까 삼선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는 삼선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 철학이 삼선 반대에 쓰는데 제가 또 삼선 그냥 하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저만 안 했습니다. 저만 전국에서. 전국의 이 시도 광역 단체에서 삼선 연임을 포기한 유일한 네. 노인회장이셨다고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네, 다들 다시 해서 지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난 그때 그 삼선을 안 나가시고 연임해서 끝나신 것이 청년회장이셔서 자격 상실이 되셨네 했더니 예, 그게 왜냐하면 후임자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저게 이제 제가 지금 나이 이제 87인데 85살까지 했었습니다. 85에서 한 번 더 연임을 한다면 90세에 한다는 건데 그건 생체상으로나 저급상으로다가 노인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적합한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하는 주장을 여기는데 그런 사례가 각 시도에서 나옵니다. 그 충청북도 내에 지금 노인회가 대략 몇 개쯤 지금 있나요? 각 시군별로 다 노인의 이제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충북에 있는 청주시가 4개 지회가 돼야 되는데 청주시가 예산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선 2개 지회만 운영한다. 상당 서원지회 그리고 청원 흥덕지회 이렇게 2개만 청주시에서 운영하라고 그리고 다른 시군은 다 하나씩 해서 지금 12개 저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회가. 12개가 되겠군요. 예, 예. 한 뭐 157개 예. 분해가 되죠. 예. 그거 조금 넘습니다. 또. 넘습니까? 예. 큰 분해는 또 거기도 나눠서 하다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충북 노인의 연합회장은 이제 그 분해서부터 전부 이제 합들여서 이 지혜까지 합들여서 거기에서 뽑는 건가요? 지혜에서 뽑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부 각 시군 지회에서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대의원. 그 숫자가 이제 한 60 몇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직접 선거로다가 이제 이 후보를 해서 정견 발표를 하고 의견 발표를 하고 뭐 팜플렛도 나눠주고 경쟁이 상당히 셉니다. 지금 노인회 멤버가 뭐 얼마나 되나요, 구성원이? 31만 9천여 명이 되는데 통상 32만이라고 하고 이 중에서 이제 노인 회원은 다 노인 회원이 아닙니다. 가입 경로당에 이제 가입한 사람들이 18만 명 정도가 됩니다. 18만 명. 근데 왜 가입을 다 안 하느냐? 이제 고령자 기거가 불편한 분들은 가입을 안 하고 또 이제 경로당이 협소하다 보니까 수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만 명 정도가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86세신가요? 87세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87세고 이제 뭐 올해부터 만으로 한다면 하여튼 86세. 86년간 사시면서 참 뭐 많은 경륜을 쌓으신 것을 아는데 이런 기회에 후배 공직자들이나 또는 젊은 세대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초원목피의 그런 가난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불과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10위 이내로 우리나라가 6, 7위로다가 아마 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해야지.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또 가난을 다시 저기 하면 안 되겠는데 지금 정치나 모든 사회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시는 건 어떤 점일까요? 우선 정치가 너무 이념 대립이 심해서 총화적인
국민의 힘을 결집시키는 그런 저기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이 그때도 이념 대립 심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극한 대립은 아니었죠.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 되고 이제 소위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너무 이제 이기적이라고 할까 그런 적이로다가 되고 또 공직자들이라든가 뭐 근로자들이란가 이런 사람들도 저들은 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제가 부지사를 1급 공무원을 하면서도 생활이 보수 가지고 넉넉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저 검소한 생활을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근로자들도 상당히 보수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사회에서 많이 예를 들면 이기적으로다가 각 단체가 뭐 민노총이라든가 무슨 교총이라든가 모든 그 단체들이 임금 노동 문제 때문에 자꾸 단체적인 그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는 것이 아주 못마땅하다. 공직자 처우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지요. 그럼 그 좋아진 것에 비해서 자세들은 어떤가요? 아이고. 대민 자세. 예, 그럼 이런 방송이 나가면 잘못하면 욕도 먹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예. 지금 공직자들은 개인 생활에 그 저거를 위해서 정시 퇴근도 하고 휴가도 잘 주고 저기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불만스럽다고 한 것을 보고 또 제가 일선에 동사무소에 호적 등초본을 띄러 간다. 인감증명서를 하러 간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자동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청구에 가서 번호표 받아서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5시 반 정도만 되면 벌써 창구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꽉 앉아 있고 나가는 준비들 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산만해서 일이 늦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이 바꾸기는 바뀌어졌구나.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참 초대 응해 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고요. 건강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비방이 좀 있으신가요? 건강에 대해서 특별한 비방보다는 잘 먹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뭐 고급 음식이라든가 뭐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밥도 많이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식사를 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걷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뭐 아령도 해보고 철봉도 매달려보고 이런 몸을 자꾸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네. 뭐 저희들이 듣기에 공직 때도 딴 욕심 안 내셨고 뭐 지금도 임대 아파트 사신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검소하게 그렇게 생활하셨고 지금도 그런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 후대들에게 상당히 돋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